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더러운 불륜 커플입니다. 제가 남편 얼굴과 흰 옷에 일 있으면서 길거리에 전시해놨는데요. 남편이 불결한 여자랑 어울리다가 딱 걸려서 제가 참교육해버렸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믿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일단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가정주부인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곧 70이지만 정정하셔서 폐지를 주워 다니시더라고요. 친정 가는 길에 처음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 이리 말했죠. 엄마, 뭐하고 계세요? 용돈 필요하면 말씀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추운데 왜 폐지를 줍고 있어요? 저희 집 사정도 안 좋아서 용돈을 못 드리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없는 돈 쪼개서 드리니 엄마가 다시 제게 돌려줬죠. 그럴 필요 없어. 집에만 있기 적적해서 일하는 거야. 집 안에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파. 이러는 거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매번 드리는데도 거절하셨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밥 먹다 말고 일일 말하는 거 있죠? 그 나이에 폐지를 주신다고? 돈 달라고 시위하시나? 진짜로 돈이 필요하면 폐지가 아니라 다른 자식들한테 달라고 했겠지. 우리도 어렵다고 말씀드려. 남편이 대놓고 무시하길래 제가 엄마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따졌죠. 제 말에 대꾸도 안 해서 식탁에 숟가락을 탁 하고 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왜 짜증을 내냐고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이때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널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할머니 앞에서 선 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떠들지 말고 똑바로 봐. 너네 지금 놀러 가는 거지? 다른 동네 애들은 이 시간에 학원 가 있어. 놀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얼른 가서 엄마한테 학습지라도 결제해달라고 해. 저는 그 할머니를 본 순간 엄마가 생각나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남편 대신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남편에게 실례다, 무례하다고 뭐라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이때 한 말이 과간이었어요. 내가 맞는 말 했는데 왜 그래?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살아서 저렇게 된 거잖아. 당신 엄마도 공부 못했다며. 가난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공부가 안 되면 열심히 살았어야지. 이 말에 열이 받아 제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가 뭘 열심히 안 살았어? 열심히 돈 모아서 우리 신혼집 해줬잖아. 당신은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비꼬면서 하는 말이 어이없었어요. 폐지 주우면서 알뜰하게 사시니까 가능하셨겠네. 내가 미안하다. 인성이 이래서 미안해. 너는 어쩌다 돈 못 벌고 가난한데 인성도 더러운 남자 만났냐? 누가 보면 남편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남편은 고작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장직급이었거든요. 제 약점이 엄마인 거 알면서 괜히 시비 걸고 뭐라 하는 게 다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늘 저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서 저도 남편 콤플렉스를 건드리고 말았죠.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열심히 살아서 대기업 들어가지 그랬어? 그럼 쥐꼬리만한 월급 안 받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랬더니 남편이 지지 않고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제가 할 말이 아니래요. 제가 집안 살림했지 언제 놀았냐고 역정을 내니까 남편도 화를 냈어요. 남편과 저는 최근에 늘 이런 식입니다. 신혼 때는 아니랬는데 살면서 점점 저렇게 변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시비 걸고 비아냥대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그러던 와중 남편이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사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시어머니랑 친정엄마 성격이 정반대거든요.
시어머니는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집안 살림 깔끔히 하고 자식들한테 헌신적이었지만 그만큼 대접해줘야 하는 피곤한 성격이셨어요. 반대로 저희 엄마는 살림도 못하고 음식도 잘 못해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거나 용돈을 못 드려도 그러려니 하시고 저희 보고 신경 쓰지 말라는 분이셨죠. 저는 이런 엄마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남편을 데리고 자주 찾아가거든요.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엄마가 되게 좋아하세요. 밥이랑 반찬도 미리 해놓고 국도 잔뜩 해놓고 기다리시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엄마 앞에서 대놓고 여러 투정을 늘어놓았어요. 장모님 요리 먹기 너무 힘들어요. 이건 너무 짜고 이건 너무 싱겁고 먹을 수가 없어요. 집도 너무 지저분해서 정신사납고요. 물건 좀 그만 모으세요. 이거 다 밖에서 주워온 것들이죠? 고장난 선풍기는 왜 가져오신 거예요? 고치지도 못하시면서. 남편이 불만스럽게 말하는데도 저희 엄마는 그저 웃으셨죠. 아니 그건 옆집 아저씨 보고 고쳐달라고 하려 했어. 폐지 주우러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멀쩡한 걸 많이 버리더라고. 너무 정신사납지? 내가 조만간 다 치울게. 음식도 별로면 먹지 마. 이 나이 먹도록 요리도 못하고 미안하네 장서방. 저는 엄마 앞에서 차마 싸우지는 못하고 왜 그러냐고 옆구리를 콕 찔렀어요. 그리고 제가 하겠다며 나서서 음식도 해드리고 살림도 해드렸는데요. 작년 명절에도 제가 친정에 가자마자 그러고 있으니까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오랜만에 사위가 오면 장모님이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대접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님인데 명절 음식을 다 하네. 우리 엄마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지만 남편이 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웃긴 건 지는 거실에 벌러덩 누워서 배 푹푹 긁고 있으면서 생색은 지가 다 낸다는 거죠. 결국 제가 남편한테 행주를 던지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상이나 닦아. 누가 보면 네 집인 줄 알겠어. 남편이 보면 사위 싸가지 없다고 욕하니까 얼른 일어나.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 때마다 제가 막내 아들 다루듯이 남편을 혼냈었죠. 이번 명절에도 엄마가 그나마 자신 있어 하는 찌개를 끓여줬는데 남편이 이리 말하더라고요. 명절에 무슨 된장찌개야. 좋아하지도 않는 된장찌개 먹기 싫어. 명절상에 된장찌개만 있는 데는 처음 봤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기 구운 거랑 제육볶음 있지 않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전혀 없다고 따지면서 이게 명절이냐고 막말을 하더군요. 결국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짐을 챙기며 말했죠. 그렇게 불만이면 나가. 우리 집에 다시는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나가라고. 아니다. 우리 명절에 아예 각자 집에서 지내자. 어차피 남이나 다름없는데 뭐하러 같이 지내야 돼? 제가 이랬더니 남편이 바로 수그리고 들어오면서 장난이래요.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그러냐고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길래 저도 농담 한마디 하겠다고 나섰죠. 당신 농담 참 좋아해. 너는 얻어먹을 줄만 알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냐? 맨날 입만 나불대네. 기분 나빠? 나도 농담하는 거야.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엄마 앞에서 대놓고 꼽을 주니까 남편이 역정을 내더라고요. 장모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이런 것도 말 못해? 당신이야말로 잔소리하고 닥달하는 것 좀 그만해. 남편 입에서 장모님도 아니고 장모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엄마를 그냥 장모라고 칭하다니 울컥해서 뭐라 했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리 말하더군요. 장모의 모가 어머니 모인데 뭐 어때서? 난 잘못한 거 없어. 제발 예민하게 좀 굴지 마. 친정엄마는 싸우지 말라고 말리시다가 울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하시길래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는데도 시댁에 찾아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왜냐고 묻길래 이리 말해버렸죠. 당신이 우리 집에서 잘 못 먹은 것 같길래
어머님 밥 좀 먹자고 하려 했지. 내가 가서 어머님한테 배워와서 맛있는 명절 음식 해줄게.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옳다구나 하고 시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모,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명절 음식 안 싸줘요? 다른 집 시모는 음식 다 싸주던데 이 집 시모는 안 해줘요?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고함을 지르면서 버릇없다고 사과하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바로 반문해버렸어요. 왜? 시모의 모도 어머니 모잖아. 당신이 가르쳐준 건데 틀렸어? 어머님, 글쎄 남편이 저희 엄마 앞에서 장모 거리길래 제가 배워서 똑같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화를 내네요. 참 이상하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씩씩대더니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사위 대접도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제대로 된 장모 대접을 해줘야 돼? 난 엄마랑 여기 있을 거니까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요리도 못하는 장모한테 가. 저는 여기서 내쫓으면 명절에 시댁 오는 일 없을 거라고 했죠. 남편이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서 그 뒤로 시댁과 연을 끊은 건 아니지만 명절에 각자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학부모 모임에 갔는데 처음 본 여자가 서 있는 거 있죠? 게다가 입술에 뭐가 나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화들짝 놀라더니 뒷걸음치며 말하더라고요. 아, 구순포진에 걸려서 그래요? 피곤하거나 컨디션 안 좋아지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프지는 않냐고 물어보면서 그 여자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묘하게 절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그냥 낯가려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날 바로 남편 입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여자랑 똑같이 입술이 이상해져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요. 남편이 글쎄 그 여자랑 똑같이 말하는 거 있죠? 아, 최근에 구순포진에 걸려서 그래. 피곤하거나 컨디션 안 좋아지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남편이 생전 안 걸리던 입병에 걸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못 보던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원래 쓰던 핸드폰은 탁자에 놓여 있었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가져가니까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남의 폰을 왜 가져가? 업무 폰이야. 당신이 보면 안 돼. 아내가 보면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물어보니 회사 기밀 사항이라 안 된대요. 제가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 얼굴이 빨개지 정도로 당황한 것은 물론 그 뒤로 업무폰을 절대 볼 수 없었어요. 구순포진에 대해 검색해보니 입병이라서 연인들끼리 많이 전염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학부모 모임 때 봤던 여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업무폰과 함께 확실한 심증이 하나 더 생겼어요. 김장철이 다가왔는데 시어머니한테 김장하러 오라는 연락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연락했더니 어머님이 이리 말씀하셨어요. 같이 할 사람이 생겨서 안 와도 돼. 김치는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쉬어라. 누구랑 하시길래 안 와도 되냐고 따지는데 순간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어머님 여기 있네요 하고 말하는 소리였어요. 시댁에는 시누이가 없었고 다른 며느리는 해외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순간 그 여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시댁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길로 바로 찾아갔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안 열어주시면 하루 종일 여기 있겠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진짜로 그 여자랑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리 말씀하셨죠. 여기 근처 사는 여자인데 김장하고 있길래 같이 하게 됐어.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어 하더니만 너 좀 쉬라고 오지 말라고 한 건데 기어코 오냐? 어머님이 변명을 늘어놓으시면서 식은땀을 흘리셨어요. 손등으로 땀을 닦길래 겨우 정신을 차린 제가 저도 김장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친한 척 여자에게 이런저런 말을 붙였는데요. 어디 사세요? 이 근처 사시는데 처음 보네요. 최근에 이사 오셨나?
결혼은 하셨어요? 남편은 있고. 애들은 이미 독립했죠? 처음에는 하나씩 차분하게 물어봤는데 여자가 한마디도 안 하길래 제가 계속 물었어요. 그러다가 남편 이야기에 복역 중이라는 말을 꺼냈더라고요. 우리 그이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애들도 그래서 연 끊었으니까 집안 이야기는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입을 딱 다무는 거 있죠. 학부모 모임에 나와놓고 애들이랑 연이 끊겼다뇨. 진짜 남편이 복역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심받을 건더지를 안 만들겠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김장도 끝나서 이대로 가야 하나 싶었는데요. 여자랑 어머님이 작별 인사를 하며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핸드폰을 챙기는 걸 깜빡했는지 흘렸는지 몰라도 거실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걸 얼른 주워서 화장실에 들어가 버렸는데요. 핸드폰을 열어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통화 기록에 남편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떠서 남편 폰 번호도 검색해봤는데요. 여자가 번호는 저장 안 해놨는데 흔적은 남겨놨더군요. 연인처럼 사랑한다고 하고 보고 싶다고 한 문자들을 제 폰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문을 열며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찾은 척 들고 나왔어요. 여기 핸드폰 두고 가셨어요. 아까 화장실 쓰고 놔두고 가신 것 같은데? 여자는 핸드폰을 찾고 있었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여자한테 손에 핸드폰을 쥐어줬죠. 오늘 저희 어머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그쵸? 뼈가 담긴 말을 건네니 여자가 흠칫 놀라면서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죠. 어차피 개판난 결혼 생활,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할 거, 위자료를 잔뜩 뜯어낼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남편이 친구 장례식을 도와주러 간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안 오길래 전화를 해봤어요. 남편이 약간 취기 있는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보. 나 아직 장례식장이지. 조문객이 너무 많아서 내일 아침에 갈 것 같은데? 전 의심이 들어서 몇 분 뒤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택시기사가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여기 사장님 사모님이세요? 여기 손님이 여성분이랑 택시를 탔는데 술을 많이 드셨는지 일어나지를 않아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돈을 안 내시네요. 이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집 주소를 알려드리고 이쪽으로 와달라고 부탁드렸죠. 30분 뒤에 택시기사가 도착했다고 하길래 집 앞으로 내려갔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과 그 여자가 부둥켜 안고 있더군요. 아무리 살펴봐도 학부모 모임과 시댁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았어요. 택시기사는 저를 보고 불륜을 눈치챘는지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바람난 거죠? 어쩐지 둘이 딱 달라붙어 있어서 신혼부부처럼 굴더라고요. 블랙박스도 있는데 드릴까요? 기사님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나 했더니 남편이 갑질을 했대요. 기사님한테 막말을 했다는 거 있죠? 뒷좌석 막 발로 차면서 저한테 욕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돌아간다는 둥, 택시기사들은 다 양아치라는 둥, 저보고 신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의심되면 경찰서 가보자니까 여성분도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말이 돈 벌어먹기 힘드네요. 증거 다 넘겨드릴 테니까 저한테 받았다는 말만 안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저는 남편이 탄 비용과 저희 집으로 온 비용까지 합해서 택시기사님한테 드리고 명함을 받아놨어요. 택시기사님이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과 여자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집에 가서 펜을 가져왔죠. 남편 얼굴과 흰 옷에 저희는 더러운 불륜 커플입니다 라고 쓴 다음에 그대로 인도에 두고 와버렸어요. 집에 오자마자 그대로 침대에 누울 생각은 없었어요. 잠도 안 자고 액자 뒤나 서랍 뒤를 뒤져보며 남편 업무폰을 찾아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양변기 뒤 물탱크를 열어봤는데 업무폰이 있는 거 있죠? 행여나 고장날까봐
지퍼백에 2중 3중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그 업무폰으로 대놓고 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고요. 제가 그 증거들을 다 찍어놓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아침이 되자 인도에서 일어난 남편이 옷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설마 이거 당신이 한 거야? 뭐, 불륜? 당신 미쳤어? 그 여자 직장 동료야. 내가 장례식장 간다고 했잖아. 그걸 못 믿은 거야? 저는 이런 남편에게 겨우 찾은 업무폰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불륜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나왔죠. 그래, 나 이 여자랑 만난다. 그래서 뭐 어쩌게? 이혼 소송하면 그만이야. 위자료? 나 그런 거 안 무서워. 왜 안 무서운 줄 알아? 이 여자 집안 진짜 잘 살거든. 나보고 위자료 다 내주겠대. 남편이 믿는 게 있어서 일이 나온 거였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 여자가 내주겠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당신 미친 거 아냐? 그 여자 얼마나 많았다고 그 여자 말을 믿어? 그 여자 집안도 개판이야. 남편이 사기죄로 복역 중이래. 그런 집안 여자 말을 믿겠다고? 당신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전곡을 찔려서 할 말이 없는지 남편이 저희 엄마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그래, 나 미쳤다. 70이 넘도록 집안 살림 하나도 못하고 병적으로 물건 모으는 여자 집안보단 낫겠지. 바락바락 대들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여펀네보다는 적어도 돈은 많잖아? 남편이 일이 나오길래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이날 이후로 계속 저는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남편은 상간녀를 너무나 신뢰하면서 저를 버리려고 하더군요. 남편 말대로 확 이혼해버릴 수는 있지만 진짜로 상간녀가 위자료를 다 내주면 어쩌지, 남편이 호화롭게 살면 어쩌지 싶었어요. 저를 무시하다 못해 친정엄마를 욕하면서 바람까지 핀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해주고 싶었던 거죠. 일단은 남편 뜻대로 이혼하거나 별거는 절대 못해주겠더라고요. 제가 악을 쓰고 남편을 붙들고 있는 사이 남편의 기행은 몇 달이나 지속됐어요. 그러다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저에게 통보하는 거 있죠. 내 명의로 된 신혼집 우리 여보한테 넘겼어. 그 집 이제 우리 여보 거니까 나가.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는 친정집 가서 살아. 친정엄마 요리도 실컷 먹으면서 평생 썩으라고.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도대체 언제부터 만난 여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 됐대요. 6년 사귄 여자친구한테도 집 명의를 바꿔주려고 들면 그걸 왜 해주냐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가 보면 저랑 이혼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줄 알겠더라고요. 여자한테 미쳐서 이제 하다하다 이딴 짓까지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남편 퇴근길을 찾아가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라도 치려고 했는데요. 당신 미쳤어? 신혼집을 상간녀한테 넘긴다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당신 참 잘 키웠어. 어렸을 때부터 와이프 맘에 안 들면 바람 피우라고 가르쳤나 봐? 게다가 어머님이 상간녀랑 김장하고 있더라. 당신이랑 똑같이 나보다 상간녀가 좋으신가 봐. 그치? 이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남편 직장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갑자기 누나라고 부르는 거 있죠? 죄송해요. 저희 누나가 아파서 그래요. 제가 얼른 데리고 가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퇴근하세요. 그때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장 부장이 케어하고 있다는 누님이셔? 괜찮아. 와이프는 어디 계셔? 저번에 와서 인사드리길래 맨날 같이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 사람들한테는 상간녀를 와이프라고 소개하고 저를 누나라고 칭한 거였습니다. 제가 왜 누나냐고 소리 지르니 멀리서 상간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또 이래? 형님, 병원에 다시 입원하자니까 왜 고집을 피우세요? 아,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입원시켰는데 사고를 쳐서 쫓겨났거든요. 조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주 당당하게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 있죠? 제가 상간녀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로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이대로 가도 되겠어?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어이없게도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어요. 아주 천사 코스프레를 하며 웃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주먹을 날리고 싶더군요. 사람들이 막고 있어서 때리지도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결국 남편 직장 동료들이 저 멀리 가버려서 보이지 않자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죠. 행여나 제가 가서 뭔 짓을 할까봐 남편이 철저하게 저를 챙겼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직장이 집 근처에 있어서 이미 당신을 봤나 봐. 그런데 생판 모르는 여자가 마중 오니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여보는 당연히 마누라라 소개하고 당신은 미친 누나라고 소개해야 하지 않겠어? 싫으면 그렇게 미친 짓을 하지 말던가. 남편이 이리 말해서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무가내로 굴면 상간녀랑 같이 도망가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겠다는 거 있죠. 제 복수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절대 안 됐죠. 결국 제가 굴복하니까 남편과 상간녀가 대놓고 부부 행세를 하며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가서 엄마한테 다 이야기했는데요. 이때부터 우리 모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초특급 복수를 할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엄마가 일부러 부자 사모님 행세를 하며 빌라 하나 사고 싶다고 부동산을 들락날락했고 상간녀가 미끼를 제대로 문 거죠. 엄마 말로는 부동산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부동산 통해서 들었어요. 빌라 하나 사고 싶으시다면서요? 제가 최근에 산 데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때 상간녀는 아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대요. 엄마를 보자마자 명품 가방을 탁자 위에 턱하니 놓더니 대놓고 자랑을 했다고 하더군요. 부자라고 하기에는 부동산 지식은 물론 다른 재테크 지식도 전혀 없어 보였대요. 금수저라 보기도 어려웠고요. 계약을 하고 헤어질 무렵 부동산 중개인이 이번에 외제차를 뽑았다며 아들놈이 로또에 당첨돼서 사줬다고 자랑했는데요. 엄마도 알 정도로 비싼 차였는데 상간녀가 이리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건데요? 그게 비싼 차예요? 차에 대해 잘 몰라요. 여자들 다 이러지 않나? 그리고 이런 전화까지 했대요. 엄마. 나 곧 있으면 해외로 뜰 거야. 제대로 된 호구 하나 잡아서 이제 가려고. 막상 만나보니까 돈 없어 보여서 걱정했는데 지 신혼집을 주더라? 그래서 그거 팔고 엄마 있는 쪽으로 갈 거야. 걱정 마. 절대 안 잡혀. 엄마와 중개인은 이 말을 듣고 싸움을 느꼈다고 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니 상간녀는 남편한테 받은 집을 엄마한테 팔고 난 뒤 부동산을 떠났다고 하죠. 나중에 부동산 중개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저 여자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사자 기운이 강해. 사모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다단계 얘기까지 하던데? 그것도 모자라 그 상간녀가 다른 남자들이랑 전화를 계속했대요. 여보 당신이라고 하길래 남편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하고도 그렇게 전화했다는 거 있죠? 한마디로 상간녀는 꽃뱀이었고 남편 등쳐먹으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다행히 상간녀가 남편 집을 홀라당 먹고 잠수 타기 전에 사서 다시 저희 집을 되찾았는데요. 엄마가 생돈을 날리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상간녀를 만나고 돌아온 엄마는 손사래를 쳤어요. 네 남편 놈한테 복수하는 건데 2억 빌라값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우리 이 방법 아니었으면 당하고만 있었을 거야. 그 2억보다 더 뜯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죄송했죠. 평생 모은 돈을 제 복수하는 데 다 썼고 여전히 허름한 집에서 사셨으니까요.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네 보일러가 터지고 말았어요. 이 엄동설 안에 보일러가 고장나다니 너무 서러웠는데요. 여기서 더 서러운 건 친전집이 눈 오는 밖보다 더 추웠어요. 엄마가 돈이 없는데 이걸 어쩌면 좋냐고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한테 바람핀 뻔뻔한 놈이 준 돈 있잖아.
내가 생활비에서 꺼내서 줄게. 어차피 남편이 뭐라 해봤자 다 방법이 있어. 남편한테는 당신이 누굴 만나도 신경 안 쓰고 살 테니 생활비를 달라고 했거든요. 애들 핑계를 대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생활비를 받아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받은 생활비 중에서 100만 원을 엄마한테 보내버렸어요. 어차피 망한 부부 생활 제가 끝낼 거라서 남편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예상대로 남편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까 보낸 100만 원 뭐야? 내 통장에 있는 건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보내? 그 돈 내가 벌어온 돈이지 않아? 왜 당신이 멋대로 보내고 멋대로 쓰는데? 그 돈 안 갖고 오면 즉시 이혼이야. 알겠어? 출가한 자식들 신경 안 쓸 거라고. 애들이고 뭐고 바로 이혼 서류 갖고 갈 거니까 두고 봐. 제가 이혼 무서워할 줄 아냐고 바락바락 대더니 남편이 더한 막말을 퍼붓죠. 틈만 나면 소리 질러대네. 삼청교육대 같은 곳에 보내버리고 싶네. 장모 다음이 네가 구조조정 1순위야. 어떻게 너 같은 건 어디서 사고도 안 나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그래서 제가 남편이 정신을 차릴 만한 말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내 욕하는 건 둘째치고 이건 폐륜이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욕할 수 있어? 우리 신혼집 우리 엄마 명의인 거 잊었어? 남편이 이때 상간녀 이름인 에란의 이름을 거론하며 빈정대더라고요. 뭔 소리야? 우리 집 명의가 왜 장모 명의야? 우리 에란이 명의로 바꿔줬는데 별 미친 소리라고 있네? 아직 현실 파악 못했나 본데 정신 차려. 당신한테 남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다 폭발해서 여태 숨겨둔 비밀을 폭로했어요. 우리 엄마가 상간녀가 내놓은 신혼집 다시 매매한 거 모르고 있었어? 아주 세기의 커플처럼 굴더니 그건 말 안 해줬나 봐. 그년 해외로 뜬 거 같던데 연락은 되긴 해? 제가 상간녀가 돈을 들고 튄 거 같다고 말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졌는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요즘 연락이 뜸한 거구나. 이 여자가? 상간녀가 슬슬 잠수를 타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꽃뱀한테 물린 걸 인지하고 친정까지 찾아왔어요. 문을 안 열어주려고 했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우는 바람에 옆집 사람이 빼꼼 내다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더니 저랑 엄마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죠. 내가 미안해. 여보, 죄송해요. 장모님. 그년 사기로 소송 걸 테니까 한 번만 봐주라. 나한테 기회를 줘. 그래야 우리 부부 속인 그년 복수를 하지. 뭐 우리 부부를 속인? 교묘하게 저까지 싸잡아서 말하길래 제 바지가랑이에 매달린 남편을 획 밀어냈습니다. 말 똑바로 해야지. 우리 부부라니? 우리 남 아니었어? 언제는 이혼해달라고 난리 피우더니 이제 와서 이러기야? 그래도 남편이 눈물 콧물 흘리며 가증스럽게 매달리니까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장서방, 이제 우리 딸 놔줘. 장모라고 부르며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이제 내 집에서 나가. 자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 엄마가 이러면서 남편을 내쫓아버렸죠. 하지만 피눈물 나는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일단 엄마 명의로 바뀐 집에 현수막을 걸어뒀는데요. 매일 우리 집 근처를 서성이며 우리에게 하소연하던 남편이 당연히 그 현수막을 발견했죠. 제게 연락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묻길래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뭐 하는 짓이긴? 당신이 한 짓 그대로 복수해주는 거야. 당신이 대놓고 바람 피우고 나 미친 사람 취급하던 건 기억 안 나? 내가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데 이 정도면 약과지. 당신은 아마 평생을 수치스러워해도 나보다는 덜 힘들 거야.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길래 현수막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무릎은 차마 못 꿇겠는지
현수막 주위를 서성이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 있다가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여보, 나 당신이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있을게. 제발 와서 봐줘. 당신 말대로 나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 당신 마음 잘 알겠으니까 사과 받아주고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무릎도 안 꿇고 꿰쓴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행여나 동네 사람이나 직장 사람들이 볼까봐 제가 오면 무릎 꿇으려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괘씸해서 바로 찾아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아까까지 무릎 꿇고 있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고 시려서 그랬어. 나 진짜로 아침부터 몇 시간 내내 꿇고 있었다니까? 저는 이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나니까 남편이 저를 몇 번이나 부르더군요. 제가 대꾸하지 않은 게 총 10분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언성을 약간 높이길래 제가 이리 말해주었는데요. 내가 사과 받아줄 때까지 무릎 꿇고 있는다면서 일어섰네? 당신 그 여자랑 똑같이 아주 순 거짓말쟁이구나. 이제 알겠어. 앞으로 사과 절대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 이러고 바로 뒤돌아서니까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죠. 경찰 불러서 여기 동네 한 바퀴 돌고 당신 직장도 한번 들릴까? 내가 친히 근무 시간대에 가줄게. 이제 직장 사람들도 당신 실체 알아야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소름 돋을까? 이런 사람이 내 동료로 있다니. 나는 회사 못 다닐 것 같아.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남편도 더 이상 안 쫓아오더군요. 진짜로 제게 미안하고 용서받고 싶었으면 회사로 찾아오라고 하겠죠. 잘리든 말든 저뿐이라며 잘못했다고 빌빌거렸을 겁니다. 저보다 자기 명성을 끔찍히도 생각하는 남자였던 건데요. 이런 남자랑 어쩌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걸까요? 너무 후회가 됐죠. 제가 그렇게 후회하는 사이 제 집에 건 현수막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물론 회사 사람들까지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영업 비즈니스 쪽이라서 사회적인 평판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며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왔다가 기분이 확 상했는데 남편이 자꾸 말을 걸었어요. 문자로 보내서 당신도 다 알겠지만 회사에서도 이번 달만 다니고 그만뒀으면 좋겠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도 화가 안 풀렸어? 내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돌아올 거야. 우리가 1, 2년 만나고 같이 산 사이도 아니잖아. 같이 지내온 세월을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남편이 끝까지 제 곁에 남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남편에게 쓰레기를 획 넘겨주며 가서 버리고 오라고 했죠. 남편은 잘 길들인 개처럼 바로 쓰레기를 버려주고 오더라고요. 남편이 뭐라 하든 간에 그대로 집에 들어갔더니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으로 문 열어줄 때까지 여기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살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날 너무 추워서 영하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산송장 치우기 싫어서 문을 빼꼼 열고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이 꼼짝도 안 하길래 엄동설 안에 얼어서 기절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문을 더 열고 남편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손을 뻗으며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집안일도 전부 다 할 테니까 들여다 보내주라, 어? 남편이 집안일 이야기를 꺼내니까 3년 전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평소에 집안일 쓸고 닦는 게 뭐가 어렵냐며 대단한 어록을 남겼었거든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지.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지. 뭐가 힘들다고 퇴근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한테 시키지 말고 당신이 해. 친정엄마가 낙상사고를 당하셔서 급하게 병원에 가버렸는데 보글보글 끓는 찌개랑 아직 작동되고 있을 세탁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가스레인지 불 좀 꺼주고 빨래 좀 널어주라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 가는 사람, 피곤하다고 차도 안 태워주더니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때 일이 생각나서 친정에 드렸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노예짓을 자처하길래 이것저것 시켰는데요. 화장실 청소부터 베란다 청소, 싱크대 청소까지 더러워 보이는 곳은 다 시킨 것 같아요. 덕분에 친정집이 깨끗한 새집이 된 것 같았어요. 이때 제가 좀 기분이 좋아 보이니 남편이 슬슬 간보려고 하더군요. 우리 다시 합치는 거지? 이혼 안 하는 거 맞지?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우리 연애했을 때랑 우리 애들을 생각해봐. 합치는 게 낫잖아. 이러면서 싹싹 빌면서 다정한 척, 저한테 잘하는 척을 하길래 가벼운 복수부터 시작했어요. 일단 남편 짐을 현관문 앞에 아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지.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지. 당신이 말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해줬으면서 왜 합치자는 거야? 정신 덜 차린 것 같으니까 다시 나가. 역시나 남편이 안 나가려고 하길래 시모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있죠? 상간녀랑 김장까지 하셨잖아요. 저보다 그 상간녀가 좋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해요? 해외로 튀어버린 것 같은데 엄청 그리우시겠어요. 우리 엄마 무시하고 바람피던 놈이 우리 집에 눌러 앉아서 안 나가니까 경찰 오기 전에 데리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그년이 갑부인 줄 알고 그랬어. 우리도 속았어. 피해자라고. 사부인, 며느리한테 말 좀 해줘요. 우리도 당해서 힘들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물론 친정 엄마한테도 싹싹 빌면서 자기를 봐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죠. 그것도 모자라 저희 애들까지 언급했어요. 애들은 무슨 죄예요? 아빠 없는 이혼 가정으로 될 거예요? 손녀딸이 결혼할 때 아버지 손잡고 입장해야 하지 않아요? 이제 결혼할 나이고 결혼 약속한 남자친구도 있다면서요. 이미 독립해서 출가한 애들을 왜 거론하냐고 묻는데도 계속해서 손녀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을 두고 거래하듯이 말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 반박해버렸죠. 요즘 이혼이 흠이에요? 딸한테는 아빠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말해두려고요. 어차피 가장 역할도 제대로 못해줘서 우리 애들이 아빠 싫어하거든요. 명절날 아빠 때문에 본가 오기 싫다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만 따로 봤었는데 몰랐어요? 저희 딸내미들은 아빠와 거의 손절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했는데 자식은 오죽했을까요?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길에 비에 쫄딱 맞았다며 양말을 벗더라고요. 그리고 딸내미한테 집어 던졌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버지는 뼈 빠지게 돈 벌어왔는데 인사 안 해서 짜증이 났대요. 왕처럼 군림에서는 사사건건 간섭하고 헐뜯어서 애들이 또래보다 빨리 독립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상간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왜 그렇게 말해? 그동안 잘 살았잖아. 그 꽃뱀이 문제였다. 우리 아들은 며느리만 보는 해바라기였는데 그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꼬셔서 그래. 걔는 전문꾼이잖아. 한두 번 꼬셔본 애가 아니라니까? 순진한 우리 아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 시모가 이러길래 제가 허하고 해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피해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피해 사실을 널리 알려야겠네. 그래서 제가 현수막까지 내걸고 알리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가 제 말을 듣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 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걸어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사기당해서 줘버린 돈까지 절반 달라고 재산분할 요청을 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편 놈이 갖고 있는 현금도 정확히 절반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애들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줄 돈이 없었어요. 신혼집도 엄마 명의니 남편만 독박 쓰고 저한테 돈을 다 줘야 할 판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남은 건 저뿐이었죠. 제발 쫓아내지 말고 더 부려먹으라고 하길래 새벽같이 일어나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 케어해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옷 챙겨주던 거 다 기억나지? 그거랑 똑같이 해주면 돼. 당신 말대로 하나도 힘들 것 없는 일이야. 남편이 알겠다며 당신만큼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번 달까지는 회사를 다녀야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 청소를 하라고 시켰죠. 남편이 아침을 했다고 깨우길래 일어나서 먹어줬어요. 정작 본인은 숟가락을 뜨지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길래 제가 한마디 해줬는데요. 맛있네. 회사도 코앞인데 달려와서 점심도 차려라.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 밥 맛없다고. 당신이 잘하는데 당신이 했으면 됐네. 결국 남편은 진짜로 점심시간에도 뛰쳐나와 밥을 차리게 됐어요. 자기는 밥도 못 먹고 입에 빵을 쑤셔 넣으며 일했다고 저보고 예뻐해달라고 자랑을 하는 거 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역겨워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어쩐지 맛이 없더라. 당신 집안일 쉬운 일이라며. 밥 차리는 건 어렵나 봐? 다음엔 더 빨리 움직여서 정성스럽게 차려봐. 저녁상은 똑바로 차려야 한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거의 울먹이면서 회사로 뛰어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야근하느라 저녁을 못 차려준다고 문자했길래 다짜고짜 전화를 했어요. 아, 배고픈데 저녁 못 차려준다고? 당신이 인수인계 자료 만드느라 야근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데 뭐하러 같이 살아? 내쫓아야겠네. 쓰레기가 밥도 안 차려주는데 왜 데리고 있어?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거리더니 고작 생각한 말이 국이나 반찬을 미리 해두고 가겠다는 거였죠. 그때는 제가 그러라고 해놓고 당일이 되니까 태도를 싹 바꿔버렸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국이랑 반찬을 보고 야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리 말해버렸어요. 나는 이제 막 한국이나 반찬이 먹고 싶은데 미리 해두고 갔더라. 오늘 야근한다고 문자 띡 보내놓으면 다야? 기분 나쁘니까 버릴게. 사실 진짜로 버린 건 아니었지만 남편 골려주려고 한 말이었어요. 맛있게 잘 먹어놓고 버린 척 했더니 남편이 엄청 자존심 상해했거든요. 그 뒤로 남편이 야근하는 날에는 회사에서 몰래 빠져나와 급하게 밥을 해주고 갔어요.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 엄마한테도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보라고 시켰죠. 엄마가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니 남편이 전화를 받자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픈데 와서 간식 좀 만들어 봐라. 야근하고 있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와서 만들어 보라니까.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제발 그만해달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라 고함을 지르길래 제가 얼른 수화기에 귀를 대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나 안 그래도 불륜난 거 소문나서 회사 평판 안 좋은데 이러면 어떡해요. 나중에 이직할 때도 영향 있을 것 같아요. 저 충분히 괴로우니까 그만하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엄마를 바꿔줬어요. 엄마도 남편이 하는 말이 들렸는지 코웃음을 치며 이리 말해버렸죠. 그건 나랑 상관없지. 그걸 나한테 말하면 어쩌게?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질질 짜? 싫으면 우리 딸이랑 남남이니까 집에서 나가던가.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후다닥 집으로 와서 간식을 만들어줬어요. 고구마를 쪄서 주려고 하길래 고구마 마탕을 해달라고 요구해버렸는데요. 이러다 회사 사람들이 알겠다고 방방 뛰더니 그날을 계기로 단단히 찍혔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나 근무 태만으로 회사에서 경고받았어. 어차피 나갈 사람인 거 아는데 조금만 조심해달래. 그니까 근무 시간에만 연락 안 주면 안 될까?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말하길래 저는 귓구멍을 긁적이며 말했어요.
아, 안 잘렸어? 아쉽네. 그런 건 안 궁금하니까 당신 인생 망했을 때 알려줄래? 웃기게도 엄마가 이 순간에 남편한테 된장찌개를 끓여보라고 했어요. 내가 해줄 때마다 궁시렁거리던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사부인도 요리 그닥 못하던데 얼마나 입이 고급인지 보자고. 남편이 우여곡절 끝에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엄마가 한 입 먹어보더니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아유, 된장이 아깝다. 쓰레기가 만들어서 그런지 맛이 쓰레기가 따로 없네. 이러고 저랑 같이 나가서 외식해버렸죠. 밖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니 남편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언제 화가 풀릴 거냐고 하길래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난 평생 당신 싫어하고 끔찍하게 생각할 거니까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 나중에 울면서 뭘 하고 있길래 봤더니 눈물 콧물 질질 짜며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가짠게 연애 때처럼 꽃도 사와서 저한테 바치길래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그리고 저도 편지를 써왔다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여줬어요. 내 편지도 꼼꼼히 읽어봐. 네가 내 근처 얼씬도 못하게 접근금지 신청할 테니까. 이러니까 남편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을 쫓아내고 엄마랑 살고 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결과가 나오기까지 2,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동안 남편이 매일 찾아와 반찬이나 꽃, 편지, 싸구려 반지, 목걸이 같은 걸 두고 가는 거 있죠. 연애 때도 안 하던 로맨틱한 짓거리로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관문 앞에 쓰레기통을 두고 선물을 둘 때마다 대놓고 거기에 넣어뒀는데요. 이제는 남편이 제 집 앞에 올 수도 없게 됐어요. 접근금지 신청이 접수돼서 제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올 수 없게 됐거든요. 결국 전 남편에게서 어마어마한 재산과 위자료를 뜯어냈고 그 돈을 엄마와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젊어서는 아이들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반포기 상태로 남편과 지내왔던 게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네요. 진작에 벗어날 걸 그랬나 봐요. 요즘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저처럼 괴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버티지 마시고 얼른 벗어나세요. 이혼?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오고 있는데 작년이랑 다르게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